안녕하세요, 태블릿 친구입니다. 오늘은 ASUS ROG 플로우 G13에 대한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CPU 인텔 12세대 i9-12900H의 지포스 RTX 3050 Ti 그래픽카드 탑재 모델입니다. 16GB LPDDR5 램에 NVMe SSD 1TB 탑재되어 있고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200에 120Hz입니다. 비교 모델로 삼성전자의 투인원 노트북 제품으로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는 키보드가 분리되는 디태처블 스타일의 제품은 출시하지 않아서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과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 제품으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CPU는 인텔 11세대 i7-1165G7에 인텔 아일리스 Xe 내장형 그래픽카드 탑재 모델입니다. 16GB의 LPDDR5 램에 저장 공간만 NVMe SSD 1TB 그리고 512GB로 차이가 있는데 두 제품 모두 동일한 성능의 제품이라서 성능 측정을 진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갤럭시북 프로 360 또는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 제품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비교할 예정입니다. ASUS ROG 플로우 G13의 외관을 보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CNC 밀리창을 통해서 RGB 네온 사인이 들어와서 투인원 디태처블 태블릿 PC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명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옵션에 아우라 효과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적 효과입니다. 색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브리딩 효과입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 다음으로 성광 효과입니다. 색순환 효과입니다. 색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효과입니다. 무지개 효과는 기본으로 처음에 설정되어 있었어요. 뒷면도 무지개 효과가 가장 이쁘긴 하네요. 별이 빛나는 밤 효과입니다. 별빛같이 깜빡깜빡거리네요. 음악 효과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이제 조명이 변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스마트 효과입니다. 감음형 색상은 직접 색상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둡게는 외부나 사무실에 가지고 갈 때 조명을 끄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외장 하드에서 복사할 때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파일 용량은 2.8GB의 영상 자료입니다. ASUS ROG 플로우 G13은 1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는 22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인코딩 속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차 테스트는 ASUS ROG 플로우 G13은 8분 53초 소요되었고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는 9분 56초 소요되었습니다.
2차 테스트는 ASUS ROG 플로우 G13은 8분 32초 소요되었고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는 9분 50초 소요되었습니다. 두 제품 간 인코딩 속도는 1분 정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리면 처리 속도는 더 오래 걸리게 되는데 영상 편집 마지막에 인코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발열이 많이 발생되는 시점이라 스로틀링이 많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발열 관리에서는 ASUS ROG 플로우 G13이 좀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ASUS ROG 플로우 G13은 옵션에서 조용, 사일런트 모드죠. 그리고 균형 조정이나 성능, 퍼포먼스 모드죠. 그리고 터보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터보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팬이 계속 돌면서 최고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 게임을 할 때 순간적으로 최고 성능으로 올려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터보 모드보다는 성능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편집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가다성이 많아서 게임보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터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G13에 데미지를 많이 줘서 제품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온도가 48도 정도 나왔고 성능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온도가 7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92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ASUS ROG 플로우 G13은 게이밍 태블릿 PC임을 감안할 때 성능 모드에서 나쁘지 않은 발열 관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은 성능 모드에서 온도가 더 높게 나오죠. 동일하게 성능 모드에서 서피스 레타4는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은 발열 제어는 아쉽습니다. G13은 CPU제 테스트에서 조용 모드, 사일런트 모드에서 싱글 474점, 멀티 3370점이 나왔고 성능,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싱글 587점, 멀티 5350점이 나왔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성능 모드에서 싱글 614점, 멀티는 2803점이 나왔습니다. G13의 터보 모드에서 싱글 749점, 멀티 6321점이 나왔습니다. G13의 장점은 베젤이 상당히 얇아서 화면이 시원시원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의 키보드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 하단 베젤까지 가려져서 온전히 태블릿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PC마크 10 성능 측정에서는 G13은 조용, 사일런트 모드에서 4094점이 나왔고 갤럭시북 프로 360은 향상된 배터리 모드에서 4083점이 나왔습니다. G13은 성능, 퍼포먼스 모드에서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 상태에서 6511점이 나왔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성능 모드에서 5009점이 나왔습니다. G13은 전원을 연결하고 측정해보니까 6541점으로 점수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6842점이 나왔습니다. 16대 10 비율의 13.4인치 IPS 디스플레이는 영상 시청을 할 때도 나쁘지 않은 시야감을 보여줍니다. 풀 HD 제품이 이 정도인데 4K 제품을 구입을 했다면 영상 시청을 할 때 볼만했을 것 같네요. 3D 마크 성능 측정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타임스파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 그리고 제가 구입한 모델은 4K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에도 테스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모두 최고 성능인 터보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9748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5307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2716점이 나왔습니다. 타임스파이는 4579점이 나왔습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2135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카드 성능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ASUS ROG 플로우 G13의 킥스탠드를 오픈하면 이 안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 꼽아갖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G13은 메모리카드 성능은 읽기가 83MB/s, 쓰기는 67MB/s가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S카드 리더기에다 넣고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원래 100MB 나와야 되는데 28MB/s 밖에 안 나왔고, 쓰기 속도는 90MB가 나와야 되는데 27MB/s 밖에 안 나오네요. 마이크로 SD카드를 빼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SD카드는 삼성의 512기가 EVO 플러스 마이크로 SD XC1 U3 제품입니다. 읽기 속도가 100MB/s, 쓰기 속도가 90MB/s의 속도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갤럭시 북 프로 360 SD카드 리더기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갤럭시 플렉스 2 5G 모델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결과 나왔고요. 갤럭시 플렉스2 5G 제품은 원래 SD카드의 속도가 거의 근접하게 나왔어요. 읽기가 95MB/s, 쓰기가 75MB/s까지 나왔는데, ASUS ROG 플로 G13과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5G는 비슷한 점수가 나왔고,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은 USB 2.0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ASUS ROG 플로 G13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G13의 장점은 국내 출시 소식 영상에서, 그리고 또 언박싱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배터리입니다. 태블릿 PC라고는 믿기 힘든 성능을 보여주는 대신 배터리 희생이 많이 돼서 고성능의 작업을 하면 1시간 12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용, 사일런트 모드를 켜게 되면은 2시간 52분으로 배터리 시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G13은 게임이나 영상 편집과 같이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항시 휴대해야 되는데 100W PD 충전기에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W PD 충전기입니다. 이걸 멀티허브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멀티허브에 연결도 해보고 또 직접 G13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터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서 모락 하이퍼 에디션 120W PD 충전기를 구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4포트를) 지원하고 있고 USB-C1에 100W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케이블도 100W를 지원하는 고속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20V 전원이 인가되었다고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터보 모드를 활성시켜 보겠습니다. 네, 역시 터보 모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서드파티 제품은 100W PD 충전기를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전용 어댑터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터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SUS 전용 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ASUS는 X13에서는 전용 팬 성능이 너무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G13에서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13을 필기용으로 테스트하기 전에 첫 번째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ASUS가 자랑하는 CNC 밀리창이 본체보다 튀어나오는 구조라서 스마트폰의 카톡티처럼 뒷면이 평탄하지 않아서 이렇게 덜그덕 거립니다. 펜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킥스탠드를 오픈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서피스 프로 제품의 경우는 180도까지 오픈이 돼서 거의 끝까지 각도 조절이 되는데, G13은 킥스탠드 각도가 170도까지 오픈이 돼서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필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펜슬의 성능이 좋지 못해서 세밀한 필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씨를 크게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확대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MPP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인 지터링도 발생이 됩니다. 천천히 대각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선이 구불구불하게 됩니다. 자를 대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를 대고 쓰면은 구불구불했던 선이 더 심하게 확인이 되죠? 이게 지터링 현상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이쁘게 쓰기는 힘듭니다.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떨까요? 글씨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와콤 펜슬과 같은 편안함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용 키보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키감은 나쁘지 않지만 좌우 터치패드 클릭 시 소음이 생각보다 심하게 발생됩니다. 이건 전에 제가 리뷰했던 30만원대 베이지북 노트북에서 터치패드 단점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딱 그 정도의 소음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발생이 됩니다. 마우스 좌우 클릭을 누르면은 소음이 크게 발생해서 도서관에서 사용할 경우 마우스 좌클릭 대신 이 중앙에 터치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야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키보드 결합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음 단점은 부팅 소리가 너무 우렁찹니다. 이건 옵션에서 조정해주면 될 것도 같은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부팅 소리 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휴대성입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태블릿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두껍고 무겁습니다. 태블릿 PC와 비교해보면 G13을 처음 만져보면 억 소리가 날 정도로 묵직함에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태블릿 PC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아이패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윈도우 태블릿 PC와 비교해봐도 G13은 휴대성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이런 삼성의 투인원 노트북과 비슷한 휴대성을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두께도 비슷하고요. 여기에 키보드까지 함께 들고 다니면 무게가 1.5kg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도 노트북과 동일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G13을 구입해도 태블릿은 따로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배터리 사용성과 필기감에 있어서도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가 더 좋아요. 이 제품은 고성능 노트북에 키보드가 분리되는 희소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구입한 다음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